요즘은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에 절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비슷한 사기는 예전부터 있어왔고,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성매매 선입금 사기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마일리지 사기도 사실은 선입금 사기인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돈을 내게 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지 않는,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 돈을 보내라고 한다. 그리고 마치 그 문제의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어디다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다. 또 이제 너무나 이렇게 세팅이 잘 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일 거라고 생각도 못한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요즘에 핫합니다. 마일리지 사기, 포인트 사기.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중고거래 저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제 당근, 번개장터 이런 데 많이 하고, 사실 전통의 최강자는 뭡니까?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지 않겠습니까?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대체로는 구매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프라다 명품 가방 150만 원 이렇게 올려서 다 확인하고 믿고 돈을 보냈는데 이제 물건이 안 온다거나 보낸 순간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아주 전통적인 형태의 중고 사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요즘에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제 핸드폰을 판매를 합니다. 갤럭시 S22 20만 원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누가 채팅이 와요. 다만 이제 제가 이거 중고거래 채팅은 잘 안 보니까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라고 해서 카톡 아이디랑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제가 살 거예요. 살 건데 죄송한데 제가 요즘에 이제 잘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포인트가,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데 그걸로 좀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산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 사람이 알려준 홈페이지 웹사이트 주소에 들어가고 가입하고 물건을 거기에 그대로 올려줘요. 다 해줬어요. 하라는 대로. 그리고 나서 저쪽에서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 마일리지 결제했다. 계좌번호 입력해서 돈 받아가셔라. 이렇게 해서 하라는 대로 그 계좌번호 입력한 란에 계좌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거긴 분명히 본인은 맞게 입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면은 계좌번호 뒷자리가 한두 자리가 더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그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가상의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그런 홈페이지인 거예요. 그 누가 가도 아무리 나는 맞게 쳐도 그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을 해서 이제 고객센터 연락을 하는 거죠. 고객센터 연락을 하면 고객센터에서는 이 고객님 내 잘못이라는 거야. 판매자 네가 잘못한 거니까 이걸 해결하려면은 수수료를 더 내야 된다, 푸는 비용이 더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명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에 절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비슷한 사기는 예전부터 있어왔고,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성매매 선입금 사기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마일리지 사기도 사실은 선입금 사기인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돈을 내게 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지 않는.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보내지만, 그 모든 게 다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 돈을 보내라고 한다. 그리고 마치 그 문제의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어디다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다. 또 이제 너무나 이렇게 세팅이 잘 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일 거라고 생각도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구매하겠다고 한 사람,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 그 고객센터 그 사람 다 한패인 거예요. 애초부터 이거는 사기를 칠 목적으로 모든 게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 이런 거고,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지금 이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럼 법적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민사, 형사로 나눠야 됩니다. 일단 형사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은 사기죄로 고소해야 되겠죠. 일단은 누구를 먼저 하냐면은 지금 가장 특정하기 쉬운 게 그 통장 명의자죠. 내가 돈을 보냈던 통장 명의자. 통장 명의자 계좌번호를 가지고 일단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전달해주면서 나하고 통신을 했던 그 사람, 사겠다고 했던 그 사람, 그 다음에 고객센터 담당자라고 했던 그 사람, 이렇게 추가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다만 그 통장이 대포 통장인 경우가 사실은 많아서 그 사람도 모르고 이게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걸 모르고 통장만 빌려준 경우들이 태반이라서 이제 사기죄로 통장 명의자를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소지는 있고, 여기서 지금 가장 끈아풀잖아요. 사실은 그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완결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적인 사기 범행의 가해자로 특정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서 실제 가해 행위자를 특정하고 실제 사기로 인한 이득을 수령해 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하는 것에서부터 사건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사는 이 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통장 명의자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 두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 때만 사실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인출돼서 나가버리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사기를 빨리 인지를 하면 지급정지를 빨리 걸어놓으면 그래도 다만 얼마나 돈이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제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다기하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걸 빌려줌으로 인해서 어떤 사기범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통장 명의자의 직업이나 사회 경험이나 혹시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얼마나 가져갔는지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같이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게 참 벌기도 힘들지만 또 마음대로 잘 안 써지는 게 돈이잖아요. 그만큼 세상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전화 한 통 카톡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적게는 몇백만 원,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등쳐먹는 사람들은 꼭 강력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조속히 민형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